그러니까 이 사람 이게 아주 교묘한 수법이죠. 이제 이런 정도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들 그 논리나 그 진영 의식이. 그러니까 이게 그 아주 지능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국경 약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글로벌리즘은. 그러니까 이민 통제 약화시키고 다 받아들이고 오는 사람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미국 지식층의 배반이죠. 먹물의 배반이죠. 지식층과 언론이 배반을 해서 시스템을 강화하는 그런 입장에 선 게 아니라 PC 좌파나 극단 좌파, 글로벌리즘을 옹호해 주는 입장에 선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 젠킨스의 칼럼이 그런 지식층의 배반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죠. 겉으로는 펜스가 말한 그 중국의 문제점, 트럼프가 지적하고 있는 중국의 문제점 다 인정해요. 인정하고 결론이 뭐냐. 그런데 중국 푸는 문제는 중국에 대해서 싸움 몰아붙이는 문제, 경제전쟁이나 기타 등등으로 몰아붙이는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해야 된다. 얼마나 지능적이고 교묘하고 악랄한 얘기예요. 이건 완전히 배반 때리는 거죠. 그래서 지식층과 언론이 배반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민주당이 이런 흐름에 편승을 해서 완전히 아주 그냥 저질 급진으로 흘러버렸어요. 레디칼라이즈 됐다고요. 이 다섯 가지 추세, 다섯 가지의 도둑과 같은 적들, 오적에 대해서 지금 미국 트럼프 및 공화당 및 그걸 떠받치고 있는 보수주의 세력이 내전을 진행 중입니다. 다시 한번 PC 좌파에 대해서, 그다음에 극단 좌파에 대해서, 글로벌리즘에 대해서, 그다음에 먹물들의 배반에 대해서, 그다음 민주당의 급진화에 대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가지냐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내부 전쟁과 외부 전쟁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의 내부 전쟁은 PC 좌파, 그 다음에 극단 좌파, 글로벌리즘, 먹물들의 배반, 그 다음에 급진화된 민주당, 여기에 대해서 이 다섯 가지의 도둑과 같은 적들에 대해서 내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그리고 공화당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고 있는 보수주의 세력이 이런 내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에도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요. 미중 전쟁과 또한 북한 해방을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중 전쟁이라는 문맥에서 보면 특히 그 북에 대해서 결국은 미국이 자유화, 개혁, 개방, 인권까지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 자유화하고 민주화해. 그러지 않으려면 지금 상태에서 주저앉아. 이게 지금 중국의 목을 딱 올가매는 올무거든요. 지금 미국이. 14억 그 G2에 해당하는 중국의 그 올무를 걸었는데 북한을 봐줘요? 천만에요. 안 봐줍니다. 더욱이 우리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잇몸이 부으시고 얼굴이 부으시고 노심초사 결사적으로 북을 옹호, 변호, 보호하시어 한반도 전체를 남북 우리 민족끼리의 힘에 의해서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으로 만드실 의도가 있음을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내왔을 뿐 아니라 그것이 문재인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어떤 개인의 생각에 바탕한 게 아니라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지금의 체제를 이런 적폐청산이라는 공포스러운 숙청체제로 유지하고 있는 권력 집단 또 그 저변에 깔려있는 저의 용어로는 깡통진보라고 부르는 그 집단 이게 전체가
같은 뜻으로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단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장악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을 내버려두면 저절로 결국에 가서는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 간다. 그럼 북을 문질러야 된다. 왜냐면 남쪽은 대한민국은 너무 크고 너무 잘 살고 너무 복잡한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이 정치 공작을 못한다. 오케이, 그럼 남을 손볼 수 없으니까 북을 손보자. 이렇게 결정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참으로 이 미국이 이렇게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해방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도록 만든 것이야말로 제가 밤낮으로 존경에 마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의 빛나는 업적이십니다. 땡큐 문재인. 땡큐 문재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이 이런 그 미중 전쟁과 북한 해방을 외부 전쟁을 하고 있다. 진행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미국이 어떤 전략 취할 거냐. 뻔한 거 아니에요? 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죠. 지금 트럼프가 전국을 돌면서 하고 있는 그 집회의 제목이 마가 집회입니다. 마가를 내건다는 건 뭐냐면 미국 애국주의, 그 다음 미국 주권의 보호. 지금 미국 주권이 침해당했다라고 지금 펜스가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주권의 보호, 그 다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헤게모니의 강화, 유지. 이게 마가거든요, 결국은. 이 마가를 내걸고 미중 전쟁과 북한 해방 발걸음을 재촉하면 되죠. 그 전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즉, 왜 그러냐면 미중 전쟁과 북한 해방은 이거는 문명, 세계, 인류를 위한 전쟁이 되거든요. 그러면 미중 전쟁과 북한 해방을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을 해버리면 문명, 세계, 인류를 위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 안에서 찍고 막 까불고 찍고 받고 까불고 있는 PC 좌파, 극단 좌파, 그 다음에 글로벌리스트들, 그 다음에 그 배신에 찌들은 먹물들, 그리고 나날이 아주 저질 급진 세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민주당. 이거는 판이 커져버리니까 그 판 속에서 찌그러들어 가지고 스스로 불타고 만다고 이게. 이게 이제 제가 왜 불타는 그림을 그렸냐. 이게 이제 산불 났을 때 우리는 아직 뭐 이렇게 큰 산불이 안 났는데 미국은 산불 나면은 백파이어를 지르잖아요. 백파이어라는 건 뭐냐면 산불이 쫙 번져오는 그 지점 앞에 미리 불을 내요. 미리 불을 내버리면 산불이 번져오다가 더 연소할 거리가 없으니까 여기서 멈춰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예방화재라 그럴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선도화재라 그럴까요? 뭐라 그래요? 미리 불을 내는 거예요. 미리. 그걸 백파이어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산불이 들어오는 앞에다 대고서 불 지른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무슨 얘기냐면 자, 다섯 개 도둑과 같은 적, PC 좌파, 그 다음에 극단 좌파, 그 다음에 글로벌리스트들, 그 다음에 아주 배신자 근성에 찌들은 먹물들, 그 다음에 찌질하게 급진화되고 있어서 망가져가고 있는 민주당. 얘들이 만들어낸 이 불구덩이 앞에다가 그걸 둘러싸고 있는 더 큰 불을 질러버리는 거죠. 문명과 세계와 인류를 위한 전쟁이란 불을. 그 문명과 세계와 인류를 위한 전쟁이 뭐냐? 미중 전쟁과 북한 해방이에요. 더 큰 불 질러버리면은 얘들은 찌질한 놈이 돼버린다고. 갇혀서 자기 불타고 끝나요.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드릴 수 있냐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심지어는 굉장히 너무나 동감한 나머지 저보고서 야, 백모 말이야 진짜. 심각하게. 영어로 지금 백모 얘기를 정리를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요로에 보내라 이거예요. 내 속으로 웃어요. 그 사람들은요 백모보다 훨씬 더 고급이고요.
훨씬 더 전략 마인드가 있고요. 훨씬 더 대담한 플랜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주를 경영하고 세계를 경영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50년 전에 우주 국방에 대한 헤게모니가 앞으로 군사 헤게모니의 핵심이다라고 말한 데요. 지금 뭐 우주 경쟁을 어디요? 저기서도 하고 러시아도 하고 그다음에 저기 어디죠? 중국도 하고 한다고요? 안 돼요. 단 하나만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우주 왕복선이 없잖아요. 우주 왕복선이 없잖아요. 비행기처럼 여기서 뿅 날아가서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 비행기처럼. 그러니까 우주 왕복선이 안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주 왕복선이 안 되면 위성을 마음대로 수리하거나 배치하거나 다시 걷어들이거나 다시 설치하거나 이걸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 제한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지금 하는 내비요. 내비 깔기 시작한 지가 50년 됐어요. 이미 50년 전부터 GPS를 깔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게 대통령과 대통령 중심의 권력 집단하고 이 전략적 사고방식을 하는 집단이 지금 깊게 결합했을 거라고요. 깊게 결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리 해리스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사로 오며 어떻게 아브람스 같은 사람이 주한 미군 사령관으로 오며 어떻게 그 데이비드 스틸웰인가 그 공군에 있는 정보 전략 분석 전문가가 공군 출신의 준장 완스타 전문가가 국무부 국방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국방과는 굉장히 라이벌리가 강한 국무부의 아태 담당 차관보가 되며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되며 어떻게 줄줄이 폼페오, 지나 하스펠, 그 다음에 존 볼튼 이런 강골들이 그 미국의 세계 전략을 감당하는 그런 게 되며 어떻게 문우신이나 나바로 같은 사람이 미국의 미중 전쟁의 가장 창끝이 되는 무역에 관한 중국 압박을 디자인하고 있냐고요. 이거는 전략 기획 집단이 존재한다는 거고 이미 그 전략 기획 집단이 권력 핵심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그 전략 기획 집단이 앞에서 정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권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트럼프나 미국의 주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과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이런 일사불란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트럼프 스타일 보면 전혀 막 천방지축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사람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그래서 그 행보를 보다가 이 성미급한 한국 사람들은 트럼프 개객기 하고 욕을 하지만 그건 왜 그러냐. 여기에 한국의 우파나 보수는 뭐에 익숙하냐면요. 남북이 분리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와 같은 좌파 성향 정부가 들어오면 미국이 그 정부와 대립하는 구도 이게 제일 익숙하고 유리해요. 이거는 익숙하게 하던 게임이라고요. 이게 어떤 때 게임이냐면 이게 잠깐만요. 이게 아들 부시죠. 아들 부시 때 노무현 정부와 이 게임을 했거든요. 아들 부시 때 노무현 정부와 이 게임을 했다고요. 남북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시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극도로 대립했다고요. 그때. 그러면서 이게 이명박 정부의 압승으로 끝났죠. 상대방은 후보도 찌질하게 정동영인가 했잖아요. 그때. 그게 언제 대선이야? 2007년 대선 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쪽 보수는 그런 구도를 원한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그 구도엔 관심이 없어요. 트럼프는 중국을 갖다가 지금 족쇄를 채워서 한 10년, 20년에 걸쳐서 완전히 중국을 자유화하고 민주화하고 인권을 강화하고 중국한테 버르장머리를 가르치겠다. 그 과정에서 중국이 빠개지던 깔아앉던 난 모르겠다. 아무튼 나는 제 G2만큼 몸집 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 미중 전쟁을 한편으로 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과 직결돼서 아니 지금 판을 그렇게 벌리는 판에 저거 북한도 해방시켜 버리겠다. 이 구도로 막 밀고 나가고 있는데 너희 개혁 개방해. 핵 내려놓고. 아 그럼 김정은이 너 살려줄게. 아 너 제주도 오면 그 상태에서 그냥 체제 유지하고 가. 그런데 개혁 개방과 인권과 이건 다 해야 되는 거야. 아 체제 못 유지한다고? 아 그거 내가 어떻게 해주겠냐. 그거 네 집 사정인데. 이거거든요. 아니 6월 12일 날 그 저기 싱가포르에서 틀은 그게 그거잖아요. 홍보물이. 그럼 이런 구도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이 구도 아래서는 결정적인 움직임을 취할 때까지는 문재인이랑 대립각을 세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문재인이 지금 이제부터는 또 극존칭을 해야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존경하옵는 오히려 김정은을 본인이 얼마나 옹호하려고 애쓰고 있고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고 그리하여 북한과 손을 잡고 우리 민족끼리 방식으로 한반도 전체를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으로 만들고자 얼마나 노심초사 애쓰고 있다는 걸 본인이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예요.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면 아니 국내 정적들 보고 야 쟤 봐. 저런 상태 저게 남한이 적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을 해방 안 시키면 우리가 북에 대해서 근본적 조치를 안 취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한반도 전체가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 남북 연방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좀 북에 대해서 좀 화끈한 조치 취해도 괜찮지 오케이? 이렇게 된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엄청난 공을 세우신 거죠. 자, 이 와중에서 대한민국의 이제 우파 보수 옛날 이제 그 어디예요? 이제 노무현 부시 대립구도 완스모. 그래서 MB 같은 그런 그 스타가 등장하는 거 완스모 하는 그런 게임에 익숙한 우파와 보수 입장에서는 트럼프 개객기 소리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런 게임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게임은 노무현 부시 게임은요. 남북 분단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리고 미중 간의 밀어를 전제로 한 거예요. 그때 미중 관계 되게 좋았어요. 후진타오 때 아닌가 그때가. 중국의 역대 지도자 중에 가장 미국이나 서방을 깊게 이해하고 중국을 비교적 자유와 민주의 방향으로 개혁하고자 했던 그런 지도자 중에 한 명인데 후진타오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니까 남북은 미중 관계는 좋았고 분홍빛이었고 그 다음에 남북은 분단이 당연히 전제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남쪽의 대통령이나 권력이 자꾸 친북 방향으로 갈라 그래?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대놓고서 윽박질르죠. 그때 노무현 때 언제야? 노무현 때 그게 노무현 때 아닌가? 노무현 때 여기서 그때 고위층에 갔을 거예요. 한미 정상회담 준비하러. 그랬다가 콘돌리사 라이스 그 흑인 매파 교수 스탠포드 교수 그 양반을 만났거든 그때. 그 존 볼튼 자리로 나중에 가는데 그 임명은 아직 안 됐고 지명 상태인가 미리 만나려고 갔을 때 그 라이스 교수가 딱 한 말이 뭐냐면 콘돌리사 라이스가 딱 한 말이 뭐냐면은 당신들 저도 사실 이름 잘 기억 안 나요. 당신들 연평해전 서해교전 전사자 이름은 기억하시냐고. 그러니까 효순미선 가지고 사람 죽었다고 막 울부짖을 때예요. 그러니까 효순미선 양은 이름을 기억을 하는데 미군 장갑차에 치여 죽었다는 이유로. 그러면 연평 서해교전에서 숨진 사람들 그러니까 2001년이니까 제1차 해전을 얘기할 거예요. 숨진 그 장병들 이름은 기억하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자마자 닦아세웠거든.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 누가 닦아세워요? 아무도 안 닦아세우잖아요. 요번에 저럴 때만 한 번 닦아세웠죠. 저기 누구야? 저거 강경화 폼페오가 화가 나서
저기 남북 군사협정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아주 남북 군사협정 같이 이렇게 군사의 기본을 어기는 거라든지 혹은 그 유엔 제재, 북한 봉쇄, 경제 봉쇄를 어기는 거 이런 거 아니면 안 닦아 세운다고요. 미국 입장은 그거죠. 문재인 정부 입장에 대해서. 야, 내가 할 일 없다고 한가하다고 너랑 각 세우냐. 우리는 저기랑 저기 봐. 우린 베이징이랑 평양을 보고 있으니까 이거 웬만큼 더 각 끝나면 각 잡는 거 끝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저 더 확실한 각이 잡힐 텐데 그러면 그때 너희랑 그때 얘기할게. 아 지금은 네 맘대로 놀아라. 그거라고요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보수나 우파는 굉장히 고달프죠. 미국이 대립을 해주면은 숨을 좀 쉬면서 좀 확인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대립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심지어는 김정은 보고 뭐 훌륭한 지도자라 그러고 트럼프는 I love 김정은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 개또라이 개객기 하면서 이제 댕댕 뜨는 거죠 뭐. 그러죠?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 큰 게임이에요. 각이 거의 나와 있는데 흐름이.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세뇌 탈출해서 그동안 한두 번 얘기를 드렸지만 이 사람은 싸움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짓겠다고 딱 들어갈 때는 필승 카드를 갖고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중국이랑 계속 그 뭐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만 하다가 경제 무역 전쟁 딱 벌리는 건 올해 7월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제2, 4분기에 4% 성장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는 게 감이 왔을 때 무역 전쟁 시작을 했고요. 무역 전쟁을 2,500억 달러로 확대시킨 거 그리고 아브람스를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보낸 거는 문재인이 평양에 가는 날 9월 18일 새벽이었다고요. 현재 날짜로 9월 17일. 그건 언제냐? 3, 4분기고 3, 4분기도 그렇죠. 3, 4분기죠. 1, 2, 3, 4, 5, 6, 7, 8, 9. 3,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역시 4% 넘어간다는 게 확실시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냐면 미국 경제가 좋아야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 놓으니까 저 정도로 요새 이제 미국 얘기가 그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미국 지금 관세 때려놓은 거 언제 풀릴 거냐. 안 풀린다 이거 앞으로 엄청 오래 간다. 그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해요, 이제는 미국 평론가들이.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미국 평론가들이 뭐라고 쓰고 있냐면 저럼 중국으로부터 다 빠져나와라 이 소리다 이거예요. 디스인게이지먼트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는. 이 인게이지먼트라는 게 약혼이란 뜻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엮여서 맺어지는 거가 인게이지먼트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쟁, 군사학에서는 인게이지먼트는 교전이라 그런다고요. 양쪽 군사력이 엮여갖고 이 상태가 되니까. 근데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 인게이지먼트가 심한데 이거 이제 풀어나라고 시그널 보내고 있는 거다 이거죠. 이거 풀려나가기 시작하면 중국 골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골로 가시든 마시든 자유화하고 민주화하고 행태 고치고 버르장머리 고치기 전에는 우리는 안 푼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 일을 저지를 때는 미국의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미국은 타격을 안 받았잖아요. 중국은 거의 지금 거의 빈사 상태의 타격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구조를 만든 다음에야 경제전쟁이란 족쇄를 여기다 채웠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은 뭐냐면 싸움꾼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알아요. 아주 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카드 딱 쓸 때는 알고서 그러니까 완전히 필승의 준비가 끝나 있을 때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은요. 필승을 할 수 있는 시간, 장소, 방식을 택할 수 있는 자는 100% 이겨요. 그게 손자병법의 얘기잖아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게 그 얘기라고요. 내가 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는 안 진다는 소리예요. 그게. 이게 이런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그런 싸움꾼의 입장에서 보면
싸움꾼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은 대한민국 안에 정치 상황,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이처럼 개처럼 밟혀갖고 헉헉거리고 있는 거, 이거는 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좀 더 고생해라. 어차피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숨 막혀 죽는 것도 아닌데 너희도 고생하고 좀 참어. 우리는 저기를 바라보고 있다. 베이징과 평양을 바라보고 저길 겨냥하고 있다 이거예요. 똑같죠.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도 그건 너희 마음대로 해. 단지 북한을 숨통을 틔워주는 짓 하면 그건 우리가 못 참아.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뭐 김정은을 팔아서 국내 정치에서 광을 세우던 그걸 가지고 뭐 개헌을 추진하려고 하던 네가 지자체 선거에 압승을 하던 그건 네 비즈니스야. 네 마음대로 해. 우리 큰 게임에서 판을 보고 큰 게임을 바꿔버릴 거니까 그동안 네 마음대로 잘 갖고 놀아. 알았지? 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및 그 집권하시는 분들도 이 사정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은 굉장히 초조하고 누가 봐도 야, 뭐 이렇게 황당하게 일을 하나? 앞뒤 없이 일을 하나? 이 정도로 막 밀어붙이고 있죠. 이게 다 그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첫째, 견딘다. 둘째, 힘을 모은다. 셋째, 식견을 높인다. 이걸 해야 됩니다. 왜냐? 어느새 한순간에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의 에너지가 뭐 10만, 20만, 30만, 50만, 100만이 이상의 길거리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부풀어 오를 때 그때 온갖 얘기 다 나오고 온갖 정치 투기꾼들, 기회주의자들 다 떠드는데 너는 기회주의자라서도 안 돼. 너는 투기꾼이어서 안 돼. 너는 무슨 당이어서 안 돼. 너는 뭐여서 안 돼. 이게 다 잘라낼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거 다 잘라내고 우뚝 세울 만한 좋은 인재가 있었어요? 백모요? 백모도 거기 세워놓으면요, 골로 가요. 그렇게 훈련된 인재들이 없다고 여기. 없으니까 이 모양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생각 있는 사람들, 민초들, 그 생각 있는 생활인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노선을 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주고 예를 들어서 이번 27일 대한문에서 있는 그런 태극기 집회부터라도 예를 들면 오케이 거기 정치인 나와도 좋은데 첫째 박 대통령 즉각 석방, 둘째 박 대통령 공정재판, 셋째 박 대통령 인격살인에 대한 명예회복, 법정외 이슈들에 대해서 최태민 악령이니 최순실 아바타니 이런 거. 이거는 그 연단에 올라오려고 한다면 정치인은 반드시 해야 돼. 이거예요. 이런 큰 저희들이 내놓는 요구사항과 저희들이 내놓는 큰 방향이 있어야 이 정치권에 있는 분들 혹은 사람들 혹은 정치질하는 것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분이라고 불러도 좋고 사람이라고 불러도 좋고 정치질하는 것들이라고 불러도 좋고 그건 편하시게 부르세요. 근데 아무튼 그런 존재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자기 밥값을 좀 해요. 특별히 뭐 별다른 특별한 인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굵은 인재들이. 네. 그러면 여기까지 모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은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이죠. 이제 몇 해가 됐나? 79년이니까 거의 이제 40년 돼가네요. 그래서 아마 그 국립현충원에서 11시인가 10시부터 그것도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저는 이제 내일은 이 박 대통령에 대한 우리의 평가 혹은 그 박 대통령의 행적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유신을 포함해서 그런 얘기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